안녕하세요. 공유해주신 자료, 바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거네요. 부제가 안전과 성장을 위한 안내라고 붙어 있던데, 이게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도 사업주 의무로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법조항이 있죠. 네, 이게 단순히 법이니까 지킨다,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오늘. 네,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라는 게요, 그냥 서류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우리 일터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미리 찾아내서 사고 가능성 자체를 낮추려는 아주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아, 구체적인 활동.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사업주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 감독자, 근로자분들, 또 협력업체까지도 다 같이 참여해야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 모두가 네, 함께. 그렇죠. 안전문화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일터에서 뭐가 위험할 수 있지? 이게 얼마나 위험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까? 이걸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자료 보니까 특히 그 100명 미만 사업장이나 아니면 특정 규모 이하 건설공사, 뭐 총 공사 금액 120억, 토목금 150억 미만 이런 곳이 주요 대상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 인정심사 신청 대상이 주로 그런데요. 그럼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진짜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방법도 좀 봐야 하는데요.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고를 수가 있어요. 아, 방법이 여러 가지군요. 네. 예를 들면 위험성 수준을 그냥 상중하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는 3단계 판단법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만들어둔 목록으로 체크하면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법. 이건 좀 표준적인 작업에 쓰기 좋겠죠. 네, 익숙한 방식이네요. 체크리스트. 그렇죠. 또 핵심 요인 기술법 OPS라고 해서 핵심 질문에 답하면서 위험성을 찾아내는 방식도 있고요. 조금 더 뭐랄까 정량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빈도 강도법이라고 해서요. 위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빈도랑 만약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심각할지 그 강도를 곱해서 위험 크기를 숫자로 딱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빈도랑 강도요? 그건 좀 더 분석적이네요. 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죠. 핵심은 우리 사업장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도구를 고른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5단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 단계예요. 뭐 평가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자료들, 예를 들어 작업 표준이나 사고 사례 같은 걸 모으는 거죠. 일단 준비부터 하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인데요. 직접 작업장을 쭉 둘러보면서 점검하거나 아니면 근로자분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때 뭐가 좀 불안하다 이런 거요. 아,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는 위험성 결정 단계입니다. 찾아낸 그 위험 요인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 네. 만약 허용할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네 번째 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을 줄일 것인가 방법을 찾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뭐 안전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작업 절차를 바꾼다든지요. 실행까지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결과 기록 및 공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결과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해야죠. 네. 특히 그 작업 시작 전에 하는 안전점검 회의, TBM이라고 하죠. 아, TBM. 네.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팀원들하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개선했다, 공유하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체계적이고 꼼꼼한 과정인데요. 근데 이런 절차들, 물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떨 땐 좀, 뭐랄까, 번거롭거나 형식적인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말인데, 실제로 이걸 잘했을 때 기업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확 와닿는 어떤 이점, 그런 당근 같은 게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던데요. 아, 그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법 지키는 걸 넘어서는 실질적인 혜택들이 따라와요. 대표적인 게 특정 업종,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일부 업종에 50인 미만 사업장은요,
산재보험료를 20%나 깎아줍니다. 와, 20%요? 그거 크네요. 그죠?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재해가 줄어들 거라는 걸 보험 시스템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보험료 감면 또 다른 건 없나요? 그럼요. 정부 포상 추천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또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추가 지원요? 네. 그리고 기술 보증기금 이용할 때 보증 비율이나 이런 데서도 혜택을 좀 주고요. 결국 보면 안전에 투자하는 게 당장은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사고 예방으로 인한 손실 감소는 물론이고 근로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경영 안정성도 높이고 성장 동력까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사업장에 숨어있는 위험을 미리 아주 체계적으로 찾아서 관리하는 선제적인 안전활동이고, 맞습니다. 선제적이죠. 그리고 이걸 잘하면 보험료 감면이나 정부 지원 같은 아주 현실적인 보상도 따라온다는 거고요. 자, 이 정보들이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공식적인 위험성 평가의 절차 그리고 효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거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접근 방식,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의 그 핵심 원리 있잖아요. 네, 핵심 원리? 이걸 꼭 법적인 규제가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당신의 다른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위험관리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업무나 개인 목표에도요? 네. 미리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점검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보는 것. 이게 꼭 사업장 안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